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키움증권 고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버, 팟빵 계속 통해서 다들 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TV에서도 보고 있고요. 나중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계십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학년입니다. 유튜브에 자막도 쳐줍니까? 한국 사람만 듣죠? 유감스럽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조금 지나면 자동으로 말해요. 네. 근데 저는 발음이 정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승원 대표는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 이런 거 인식 기술로요. 네. 발음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애들이요. 서브타이틀 바로 넣는데 네. 영어는 거의 한 95%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바로 그냥 자동으로 잡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제가 해봤더니 제가 진짜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네. 제 말은 한 60%? 근데 이승원 대표는 거의 방송인식 때문에 98%? 아, 그렇습니까? 그건 뻥이죠. 그건 뻥이지만 80% 정도 나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승원 대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공대생이 어떻게 그렇게 발음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많이 중용되는 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님, PD님 듣고 계시죠? 우리 이승원 대표 계속해서 저희 유일한 소속사 직원인데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요, 오늘 너무나 반가워서 그래요. 네. 이것만 올라가더라도 일단 마음이 놓여. 양시장이 지금 이 시각이요. 네. 두 개가 모두 빨갛습니다. 딱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빼놓고 다들 반등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이해해요? 시장, 일단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한다라면,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종목을 빼고 나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긍정적이고,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입니다. 미국 시장 뭐 다우가, 지금 1.1%대 중반대, 뭐 3대 시장 모두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도 크지 않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 유럽 경기에 대한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이 일단 국내 시장에는 이미 좀 반영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뱅크 오브 재팬, 이제 일본 환율에 대한 얘기 또 있었는데, 아베가 또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뭐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쪽은, 코스피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쪽은 좀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다 보실 텐데요. 나중에 팟캐스트나 나중에 VOD로 보시는 분은 저희 방송은 가능하시면 라이브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게시판에 올라가는 거 다 쓰고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제가 거기에 저랑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약간 솔직히 서운합니다. 왜 서운하시죠? 저도 아직 국회를 못 갔는데 네. 아무리 우리 해라님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네. 그분을 지금 국회로 보내자는 얘기가 거의 청원운동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네. 기분이 좋았던 게 저도 기분이 좋죠. 네. 저도 한표 해야지만 약간은 뭔가 좀 침좀 많다? 왜 보내야 되나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하여튼 대단한 분은 맞고요. 네. 오늘 장혜라님이 시의원은 나가시겠는데 이러다가 장혜라님은 의지. 오늘 제가 보죠. 저도 지금 빨간 톤 옷을 입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전화했잖아요. 오늘 핑크색이랑 그 빨간 색 넥타이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준비해 왔어. 네. 오늘 장혜라님도 빨간 색 입었잖아요. 네. 그만큼은 저희의 염원이라고 할까요? 시장에 대한 염원이 기대감 반영돼 있다. 앞으로 파란색 개통 오면 자기는 아웃되는 거로. 알았죠? 당분간 파란색 넥타이가 있는데 그래서 잘 매지를 못해요. 왜? 한번 맸다가 항의 전화 와갖고. 왜요? 저 시장 빠지는데 파란색 넥타이 맸다고 항의를 해요. 전화로. 그러니까 오늘까지 분위기를 잘 타야죠. 눈치 보고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그건 그렇고 오늘 미국에 있었던 거 잠시만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면요. 미국에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미국 자체보다는 세계 경제의 하향 전망입니다. 월드뱅크가요. 그런 게 좀 내려가면서요. 미국 그리고 유럽과 약간 상반되게 했어요. 미국은 더 좀 올리고 유럽은 약간 더 낮췄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 있었고요. 또 하나는 8월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에 대한 보고서가 8월 달에 나왔는데요. 구인 건수죠. 그러니까 사람 뽑는 겁니다. 뽑는 건수가 2001년인가요? 2001년 9월에 이룬가. 달수로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 나왔어요. 네. 그럼 왜 그랬어요? 사람을 왜 뽑겠어요? 사람을 이승원 대표를 왜 뽑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뽑잖아요. 돈을 왜 되겠어요? 사람들이 구매하는 사람도 많고 경기적으로 조금 회복하는 것 정도가 나오니까 뽑았다로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정말 이어질지 모르겠고요. LG그룹 좀 간단하게 오늘 같이 올라가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다음 코너 LG그룹주는 2부 때 하시죠. 2부 할까요? 예, 2부 때. 2부에 중요한 분 오셨으니까요. 예, 1부에는 일단 중요한 분 오셨으니까 조금 더 하다가 바로 하고 2부 때 집중적으로 좀 그 여유 있게 좀 털어보도록 하겠고 1부에서 지금 그 시장에 대한 쪽 잠깐 더 체크하고 가게 되면은 앞에서도 이제 그 고용지수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LMCI 지표 고용 인덱스에 대한 쪽은 뭐 페드에서 이걸 기준으로 잡겠다 아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미국에서 그 얀브랜드 KFC, 그다음에 피자헛. 네,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그러니까 시간외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외에서 오히려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익이 좀 둔화되고 그런지 아세요? 왜 둔화되고 있습니까? 안 먹어서? 네. 아니죠. 네. 먹죠. 네. 먹는데 닭고기값이 사상 최고치잖아요. 제가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네, 닭고기. 그러니까 닭고기 올랐는데 그만큼 피자나 피자에서 토핑이 많이 들어가면 올리는 거예요. 그 닭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약간 이익 분이 약간 부족한 건데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분이 모셨기 때문에 모든 지금 프로그램이 시간대가 엉망이 됐어. 이분은 워낙 중에 이분은 들어오실 때 들어오고 나가실 때 나가는 김주권 대표인물. 두 번째 인물, 두 번째. 예. 이분의 목소리 들으니까 저랑 비슷해.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모셔드리고 빨리 모시고 병원 보내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의 바로 그분 누굽니까? 전지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니까 앞에 좀 띄워주셔야죠. 대한민국 두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마 선생님. 마 형님. 네, 마 선생님께서 계시고, 마윈하고 같은 맛인가? 그렇지. 의심이 되는 그런 분이시고요. 담배를 아직도 피고 있어, 근데 그분.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담배를 끊으시면은 아마 4,500원은 올리면 글로벌리하게 아마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오늘 감기 콧물이고 조심해야 돼요. 저 웬만하면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오늘 걸리고 병원을 2번 갔을 정도고요. 주사 2번 맞았거든요. 아직도 안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은 경제 얘기 하나 드리고 전략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최근에 뭐 달러 강세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 달러 좀 약세로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들 강세라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별로 이게 설득력 있게 별로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아니죠. 저희는 믿습니다. 믿어 안 믿어? 저는 믿고 그대로 얘기했는데 안 믿는 분이 있더라고. 누가? 안 믿는 분위기였어. 지난번 방송에서 보니까. 누가? 어떤 분이? 강준혁인가? 강준혁인가? 네. 이번 주부터 조금 달러 강세에 대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꺾일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금융자산 가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물 경기,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그러죠. 이쪽이 영향을 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유동성, 즉 금융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 뭐 그동안 유로화가 약세 갔던 게 달러 강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10월에 뭐 ECB가 돈을 뿜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이래서 유로화가 약세를 가서 달러 강세 갔는데요. 아시다시피 ECB가 이제 10월달에 돈을 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굉장히 뭐 실망스러운 거였죠. 알고 있었어. 근데 얼마 쓸 거냐고 이제 얼마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쏘겠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슬쩍 지나갔죠 그냥. 근데 앞으로 ECB, 그러니까 유로존 경기가 미국 경기보다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ECB가 자꾸 뭘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ECB가 돈을 뿜는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에 가서 달러 강세에 가는 그런 모멘텀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ECB가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BS랑 이번에 커버드 본드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ABS나 커버드 본드가 자꾸 손실이 나니까 당연히 뭐 BIS 비율 맞춰야 되니까 대출을 안 하는 거죠. 자꾸 이제 커버드 본드랑 ABS가 손실이 나면 다시 또 BIS를 맞추려고 국채를 사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딜레버리징이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ABS랑 커버드 본드 매입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금융시장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딜레버리지.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유로존에 하나 있습니다. 네.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아, 네네. 0.3. 소비자 물가지수가 0.3. 평균이 0.3이라는 거 일부 점 이미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스페인이나 이런 데들. 근데 딜레버리징을 막아주려 그러면 그러니까 페드가 MBS만 주택 경기가 박살이 났는데 MBS만 사준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막아주려고 QE 국채를 막 한마디로 헬리콥터에서 뭐 돈을 뿌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많이 사준 거죠. 근데 ECB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ABS랑 커버드 본드 매입은 얘기가 그나마 있었지만 국채 사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국채 사준다는 얘기도 없고 ABS 직매입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얼마 사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왜 하는 거야? 20일 동안 정책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했는지 알아요? 왜 했어요? 예정돼 있기 때문이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전 이코노미스트한테 보고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는 원래 사실은 돈을 뿌릴 때는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강력하게 뿌려줘야 되고요. 돈을 걷어들일 때는 시장이랑 얘기하면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ECB가 왜 디플레이션이 진짜로 디플레이션 위협이 현실화 됐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못 취하냐면요. 굉장히 되게 간단합니다. 미국 국채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로존 국채는 유로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유로채는 거의 발행을 안 합니다. 문제는 그래 알았어 국채를 사야겠다. 국채를 충분히 사가지고 시중금리를 다 방바닥에 붙여놔가지고 물을 충분히 뿌려가지고 디플레이션을 꺼버려야겠다 리스크를. 오케이. 그리고 알았어 근데 국채를 사야지 딱 했는데 미국 국채는 하나고 우리나라 국채도 하나고 중국 국채도 하나인데 유로존 국채는 뭘 사야 돼 도대체? 18개가 있는 겁니다. 뭘 사야 돼 그 중에? 그래서 사실은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금리가 높은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무조건 다 사줘가지고 유로존에 물을 그냥 충분하게 변호사 하듯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뻔하죠. 뭐 그리스 국채, 하여튼 그 못난이도 국채를 다 사서 포르투갈 이런 쪽이 다 사가지고 뭐 네덜란드도 사주고 막 거기만 사주는 게 아니라요. 유로존에 있는 모든 국채를 다 사가지고 물에 물에 수영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미국 경기 그렇게 하면 안 됐을 때의 리스크도 미국 재무부, 미국 페드가 받고 잘 됐을 때의 효익도 미국이 받는 거죠. 근데 유로존은 안 됐을 때의 리스크는 독일이 받고 잘 되는 거는 그 불량 국가들 픽스가 받고 해당되는 나라만 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치를 안 하는 겁니다. 리스크.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이 하지 마라고 자꾸 얘기하고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유로존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유로존 경기 내년에도 진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작년에 이맘때랑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 혹시 펀드 중에 유로존 크레딧물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때도 보시면 유로존 통화정책회의가 기대감이 선반영된다. 환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움에서도 판 적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건 없죠. 아 키움은 없지. 왜 없어? 아니 왜냐면 제가 전전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안 판 거야 그런 건. 작년에도 브라질 굉장히 조심하라고 올해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굉장히 천천히 좋아지고요. 유로존은 진짜 좋아지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일 겁니다. 기업 재무제표들 보셔도 언제나 먼저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매출액도 그러니까 GDP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것도 안 좋아지면 이익은 나중에 좋아지고 현금이 천천히 좋아지면요. 부채가 많은 데들은 분명히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이게 글로벌리 뭐 브라질, 동유럽 이런 것들이 세상이 너무 천천히 좋아져서 거기에 햇볕을 못 받는 애들은 부채가 많으면 현금이 너무 늦게 돌아가지고 펑펑펑 쓰러지는 거거든요. 되게 유럽 쪽에 있는 고금리 주는 그런 금융상품은 제가 봤을 때는 브라질보다 더 늦게 좋아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브라질은
한 2016년 후반부터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진다면 브라질이 좋아질 거고요. 브라질 좋아진 다음에 유럽이 좋아질 겁니다. 브라질은 대통령 선거도 하고 있대요, 요새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보베스파 많이 올랐죠. 그 대통령 네. 그 선거 정권 바뀐다 그래가지고요. 야권에도 시장 친화적인 정권. 정권 안 바뀐다며,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저 CNN 맞는데 여론조사도 확 바뀌어갖고 여자 쪽이 좀 이기더라고. 지금 현 대통령이 유지할 거라고 나오던데. 나 그래서. 아 맞다. 지금 유로존 얘기 계속 말씀드린 게 달러 얘기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EC가 돈 뿜는다고 이제는 유로가 약세가 가지고 달러 강세가는 그런 모멘텀은 뚝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는 미국 경기가 좋지 않냐. 미국이 좋으니까 유로존 대비 일본 대비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달러가 강세가는 장기적인 흐름은 유지되는 게 맞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러의 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존 경기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일본도 보시다시피 이번에 BOJ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현 상태 유지할게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쓰면 외국인 자금이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일본이랑 유로존 경기 대비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달러가 그래도 일방적으로 강세 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지금부터 차익 실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익 실현이랑 반등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완만한 강세를 보일 거고요. 완만한 강세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글로벌 돈이 다 미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 정도 속도는 안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건 사실인데요. 미국 경기 자체가 아직도 한 0부터 100까지가 이제 사이클이라고 진폭이라고 보면 딱 50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금리가 페드가 타겟 레이스 계속 올리면 주식도 같이 오르고요. 경기도 계속 상승 사이클입니다. 지금 페드가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아직도 별로란 얘기죠. 근데 별로인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요. 경기가 하강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경기가 확실히 뜨거워지면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잘 될 때 보시면 언제나 원화는 강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원화가 좀 강세가고 이러면 수출시가 하는 건 아직 충분히 우리나라 안 좋아졌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겠네. 예. 미국 경기는 아직도 금리랑 이런 데 민감도가 높습니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밑에 보시면 이런 거죠. 미국 개인 소득 증가율이랑 개인 이자 지출 증가율인데요. 네. 보시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개인 소득의 증가율보다 개인 이자 지출의 증가율이 상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경기는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 이자 증가율이 높으면 이자를 더 많이 갚으니까 쓸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미국 경기는 70이 소비니까 소비가 떨어지면 당연히 경기가 하강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만났습니다. 미국 경기 생각보다 지금부터 속도가 떨어질 겁니다. 최근에 뭐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가려 그러면 미국 경기가 계속 사람들의 눈높이를 상회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최근에 ISM 생각보다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생각보다 덜 났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에서 CFTC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는 없죠. CFTC 상품 선물 거래소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집계하는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순 포지션을 보시면 역사적 최고 스프레드 상단 수준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롱이 청산됩니다. 실제로 제가 체크해 본 결과 그러니까 큰 외작의 금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 이번 주부터 숏 포지션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까지. 웬만해서 아직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잖아. 큰 형들을 만났더니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경제상 글로벌 경제 흐름 미국 중심으로 들어봤고요. 그러다 보니 유럽과 남미까지 봤는데요. 이제 시장 쪽 좀 집중해 보죠. 시장의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시장 판단 어떻게 되는지 보겠고요. 또 하나 여전히 오늘 좀 반등하고 있지만 늘상 얘기했던 소재주가 안 된다. 오늘 반등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소재 이런 쪽이잖아요. 예. 이런 쪽에 대한 반등 모멘텀은 전혀 없는지 예. 그런 두 가지. 예, 일단은 앞에서 계속 달러를 말씀드렸던 거는 달러가 강세가서 이머징이 안 됐는데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머징이 반등하는 국면이 들어갈 거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이 조금 튈 거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소재 이게 이런 거죠.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 계속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게 쿵 꺼져서 글로벌 경기가 쿵 꺼져서 이제 쿵 이렇게 대외전으로 되게 크게 좋아진다. 그럼 가장 못난이 주식들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앞에도 말씀드린 주식시장이 뭐 경기가 글로벌이 꺼진다 이렇게도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물 경기 측면에서 받은 게 아니라 달러 강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풀리는 겁니다. 모멘텀이 소재 산업체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품 전망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유가표 그렇죠. 재미 절대 없을 거다. 그리고 이게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 컨텐거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감산을 한다. 왜? 앞으로 오를 건데 지금 안 팔고 나중에 팔면 가격이 더 좋은데. 근데 장기적으로 백어데이션이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증산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며칠 전에 보시면 사우디가 네. 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동률이 더 늘린다는 거 아니야? 지금? 가동률이 다 낮은데 왜 증산을? 되게 간단한. 앞으로 가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파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를 근데 전 세계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가 한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중국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지 사우디야.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잖아. 왕창 팔아. 그냥 네가 지금 나한테 넘기고 내가 달라는 대로 주면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거죠.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계속 사준다. 불안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다 같이 감산해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핑이 형 고마워. 빨리 나 다 팔아줄게. 이거 아니야 지금.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제가 반성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보고서는 안 썼지만 사실은 니켈 가격을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화학도 특수화학. 근데 네. 지금 코롱이나 효성 계열 쪽들은 네네.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 반성해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커머디티 중에서 니켈을 되게 좋게 니켈이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전 니켈이 금방 2만 불까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17,000불에서. 니켈을 최근에 조정 좀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랑 비슷해. 장기 공급 계약의 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밖에 중국이 원래 니켈을 필리핀이랑 인도네시아 두 군데서 수입합니다. 네네. 근데 인도네시아가 안 쓰고 앞으로 중국의 그 니켈 수요는 계속 지금 중국이 니켈을 엄청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엄청 빨아들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스테인리스 수요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에 데이터를 제가 뜯어보니까 중국 니켈 수입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스테인리스를 생산하는 게 본격화돼가지고 니켈 수요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네네. 중국에서 니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속도를 못 따라가서 공급 속도가 엄청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스테인리스가 또 어디 많이 쓰냐면요. 저는 중국 환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 쪽에 있으면 안에 관을 바꿔야 돼요. 니켈 수요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주방, 냄비 뭐 이런 거 다 스테인리스거든요. 근데 수요 전망이 제 생각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문을 한쪽이 닫았으니까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LME의 니켈 재고가 지금 역사적 최고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LME 니켈 재고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니켈의 수요 증가 속도가 즉 공급 증가 속도를 상회하기 시작할 거니까 니켈 수급이 타이트해지는구나. 그리고 지금 니켈 생산 원가 17,000불입니다. 그럼 이게 바닥이라는 얘기인데 바닥도 맞았고 수요도 맞았는데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LME 니켈 재고 안 주는 겁니다. 왜 이러지? 사우디랑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닫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필리핀에서 수입하다 모자라는 부분을 LME 가서 사올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글로벌리 니켈이 부족해가지고 호주에 문을 닫았던 니켈 광산을 다시 지금 파고 있거든요. 다시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황당했던 게 제 생각에 거의 갔는데 하나가 황당했던 게 니켈 저거 왜 계속 사이즈가 높아? 근데
중국이 필리핀에 가서요. 필리핀에 니켈을 더 많이 다오기래. 근데 필리핀이 원래 필리핀도 수출을 금지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더 많이 달라니까 수출 금지 안 하고요. 더 많이 줬습니다. 형이 달라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에서 니켈 선철 가격에 18,500불이거든요. LME가 17,000불입니다. 그럼 LME가 사오는 게, 근데 이런 거죠. 아유, 가기도 귀찮고, 배 갖고 가기도 귀찮고. 필리핀 옆이니까. 그냥 좀 비싸게 하지만 안정적으로 그냥. 그렇죠. 야, 많이 줘! 이러니까 많이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뒷받침하는 게 뭐냐니까 전 세계 니켈 생산하는 그 스테인레스 하는 애들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꺼지고 있는데 전 세계 다 한 군데만 올라가더라고요. 필리핀 니켈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가격이 안 좋은데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큐가 들어가니까 그냥 매출액 증가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큐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급 분석에 의한 전망은 틀리기가 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급이 수요는 이제 전망할 수 있는데 공급을 전망하는 거는 생각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전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의 공급을 전망하려면 기후를 알아야 되는데 기후를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지구의 공존 주기를 네.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수급 전망, 그러니까 반도체도 수급 전망, 뭐 이런 데 걸려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수급 전망은 언제나 공급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전제가 팡 하고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언제나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전조님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해안을 인사이트 정말 주는 데다가 이렇게 네. 본인이 별로 우린 기억도 못하는데 어려운 일인데 그걸 스스로 반전까지 하고 또 거기서 교훈을 주잖아요. 여기서 제가 반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방송이 1월 첫 수요일이 8일이었을 겁니다. 8일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몇 년 만에, 한 2년 만에 봤어요. 방송국에서만 보고. 그때 제가 물어봤던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그때 저는 저 기억합니다. 1월 8일, 15일날 계속 얘기했는 건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비정상의 정상에 미쳐 꽂혀 있을 때였거든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전력을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 보면 한국전력이 이제 땅을 팔면 플러스 나고 안 되면은 땅을 팔아봤자 그 가격도 부동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나니까 한국전력이 갑이다. 네.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동 부지가 지금 예를 들어 뭐 2조 얼마인데 살 자리면 널려 있을걸요? 오히려 이익이 난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10조 5,500원 팔렸잖아요. 그 당시 주가 37,000원, 8,000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개별 종목은 따따블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 같은 투자 전략가분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주식에 대해서 큰 인사이트를 주는 거거든요. 한국전력을 이만큼 이코노미스트 전전님만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질문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은 어찌 됐건 간에 눈먼 돈을 받았잖아요. 네. 비정상의 정상화가 남의 힘으로 많이 됐잖아요. 지금요. 네네. 앞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부터 향후 1, 2년은 한국전력이나 KT 이런 것들 공기업들. 한국전력 룸이 더 남았습니다. 오케이. 예, 아직 남았습니다. 왜 더 남았어요? 지금 첫 번째는 부채를 감축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의 정상화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렇지. 네. 아직 손익계산서의 정상화가 아니에요. 이 손익계산서의 정상화는 내년에 원자력 원자력이 들어오는 게 남아 있고요. 하나는 유가가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유가가 빠지면서 연동적 빠지는 거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려면 이 기회를 틈타서 연동제를 해줄 겁니다. 이 부분이 반영될 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캐시플로우가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7년에서 10년에 한 번 오거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밸류에이션이랑 가격이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지. 아니 뭐 저희 애널리스트 김상구 부장님께서 이제 유틸 똑같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위로 좀 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장기적으로 원달러는 1,000원 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 부분도 먹을 게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상품 전망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가 안 좋을 거다 계속. 그렇지. 그 부분도 뭐 그거 다 먹고 나면요. 그냥 또 한 7년 정도는 아예 안 쳐다보셔도 될 거예요. 이게 남아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근데 한전이랑
다른 유틸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비싸게 자산을 사왔는데 캐시플로우가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신문에서 얘기 나오셨습니까? 이게 뭐냐? 이거 왜? 이건 가루가 됐다 하니까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고요. 한 점만 줬습니다. 한 점만. 솔직히 저같이 질문 잘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점. 네, 제가 좋습니다. 정말 전전님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좀 우리 마영님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야. 이런 분을 부하로 두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저한테 금리 전망을 물어보면 되게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정부도 빚을 갚으려고 그러죠. 그 수혜를 한전이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기업도 돈을 안 꿉니다. 아무도 돈을 꾸려고 그러지 않고 돈을 다 갚으려고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안 올라가는 거죠. 한전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요. 저번에도 한번 썼지만 정부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코 묻은 담배세도 걷어오고요. 자동차 세 담배도 끊겨 만들고. 저는 이거 끊은지 끊겨 만들었어. 네. 불쌍해. 정부가 돈 쓸 때는 많은데 하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왜 이렇게 지금 증세를 하려고 그러냐면 경기가 나빠서 부스팅하려고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정부 재정 지출에 경기가 좋으면 쓰고 안 좋으면 좀 덜 쓰고 경기 안 좋으면 쓰고 경기가 좋으면 좀 덜 쓰고 이런 부분 재량이 있는 것과 비중이 떨어지고요. 그냥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냥 써야 되는 고정적인 비중이 벌써 50, 좀 있으면 50이 넘어갑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게 더 커지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정부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계속 갚고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힘들면요. 그리고 자꾸 돈을 계속 뭐 증세를 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힘들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평안해질 때까지 한전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 정부가 힘들면요.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애들을 당연히 그만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근데 안 도와줘도 되는 애들은 안 도와주죠. 한전 안 도와주고 망하면 대한민국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전은 적자가 그동안 많았던 게 문제가 안 됐던 게 한전 그러면 적자 많으면 전기 안 만드나? 적자 정부 다 도와준 거죠. 근데 한전 전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힘듭니다. 그러면 안 도와줘야 되죠. 네. 안 도와줘야 되는데 망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알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그렇다고 한전이 PBR 뭐 1 넘어가서 1.5 이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한전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우리나라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가게가 손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한전 밸류에이션이 1 미치지 않습니까? 마음속의 목표 주가는 그냥 그거 말하지 마.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정말 짧지. PBR 그냥 밸류에이션으로요. 1배도 안 줍니다. 그냥 0.8배 줘도요. 그게 그만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혹시나 떨어지면 우리 그런 걸 떨어지면 제가 먹으면 되죠. 우리 전전님을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내년까지는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그냥 포트에서 지우셔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매년 초면 어디 가나 제가 한 3개 정도 장기 관심줄 하는데 저는 왜 물어봤냐? 저는 한국전력을 내년에도 1월 3일날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했는데 아마 큰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부끄럽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알코아부터 해서 실적 시즌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좀 봐드리겠는데요. 네.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달러가 꺾인다, 악행증을 떠나서요. 강한 달러에 대한 것들. 그리고 특히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걱정인데요. 그 자료 좀 한번 제가 한 거 좀, 미국 네. 자료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문제가 이거죠. 3분기는 좀 그렇듯하더라도 4분기에 바로 특히 유럽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외 유럽 쪽에 이 부분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요? 아니, 전전 이코노미스트한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떤 그 의견에 대해서. 유럽 좀 불안해.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빠진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된다. 그거는 차가 떠난다면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돼. 걔는 틀리는 얘기니까요. 근데 보면요. 3분기 실적만 말씀드리면 한 3달 전만 하더라도요. 3달 전만 하더라도요. 3분기에도 이익이 6.5% 정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컨센서스가 계속 그 발표를 하잖아요. 계속 떨어져 갖고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 1.5%훅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 화면이 아니라 곧 조금 더 올려주세요. 더 위로 이 화면 말고요. 그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면 그거 근데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런 흐름이 미국이 계속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가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고 최근 한 1, 2년간 그 흐름을 보면은 미국은 기준 컨센서스를 낮춰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잘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구도였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컨센서스를 너무 크게 잡아서 계속해서 이제 크게 잡아놓고 근데 그걸 갖다 또 하회하니까 맞아요. 두드려 맞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예측 능력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그런 오류들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분명히 맞죠. 맞아요. 항상 보면 이제 뻥튀기 났다가 줄어나는 건 맞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내용을 좀 또 다 읽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말씀은 유럽 얘기 나오고 전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떨어진 거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일주일, 이주일 사이면 별로 안 바뀌게 되는 건데 급속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문제가 4분기에 대한 얘기. 아까 화면 보여드렸죠, 이거. 그게 그 7월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바로 그런 좀 보여드려요. 바로 이 화면이거든요. 그 이제 어디냐면 잭스 인베스트먼트에서 한 건데요. 제르거가 6월입니다. 6, 7, 8, 9, 10월에서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거가 줄어드는 거. 바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불안불안해갖고 요러다 보니까 또 뭐가 얘기냐면 올 것이 왔다. 그 얘기했잖아요. 맨날 그 조정이 코너 앞에 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바로 코너 앞에 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거가 35개월째 10%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 임박했다 하는 애들의 논리적 배경 중에 하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대해서 컨퍼런스콜에서 뭐라고 할지 이 부분이 더 지금 이슈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로우앤 시니어 서비스 이건 또 뭐예요? 그거 말고 지금 보게 되면은 해야 되는 게 그 추가 경기 부양책. 추가? 네,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되겠죠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해보죠.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쪽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오늘 아침 8시에 보셨는데요. 전체적인 윤곽한 크게 좀 잡아주세요.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쪽과 지금 보게 되면 41조 정책 패키지 중에서 성과 있는 사업을 연내 확대 시행하겠다는 건데 41조 정책 패키지 중에서 사실 돈을 쓰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돈 쓰는 거를 좀 마련해서 마중물 효과를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서 연내 2,400억을 조기 집행한다라는 얘기고요.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지원금을 4천억 정도 더 늘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공공기관 부채 감축 한 가운데 7천억 자금을 연내 조기 집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거는 한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 그 중견 설비 투자 지원 금액에 대한 쪽은 3조 5천억을 또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한 4조 얼마 정도, 5조 가까이가 일단은 그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숙사 건립,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다가 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내 면세점에 대한 추가 설치 방침입니다. 그것 때문에 호텔신라 뒤통수 맞았잖아. 그것 때문에 호텔신라가 지금 뒤통수가 맞고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보게 되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요커 관련된 정책 지원들, 그러니까 쇼핑을 더 잘하게 해주겠다, 환전을 갖다 확대해주겠다, 그리고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제주 면세점 연령 한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폐지하면 안 되는데 그랜드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대한 쪽을 더 조기적으로 앞당겨서 12월에 실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호텔신라는 뭐 완전 악재인가요? 호텔처럼 그거보다는 이제 또 쉬어가는 타임이 아닌가 좀 그 휴가 시즌 지나면은요 한번 더 좋아졌다 얘기하는데 그때 저 뉴스는 뭐 뉴스도 아니죠. 왜냐면 호텔신라가 또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모르죠. 호텔신라 안 주고 중소기업만 주면 약간 메롱일 수 있죠. 지난번에 할 때 그 지방 면세점 그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다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거가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방 면세점은 작년에 다 웬만한 지역에 하나씩 있어요. 대전에 뭐가 있고 뭐가 뭐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장사 잘 안 되니까 이게 또 엮어놨어요. 링크를 해줬어요. 이 회사 망하지 않게 너희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어떤 데는 호텔시장 손잡고 어떤 데는 동아랑 손잡고 어떤 롯데를 손잡고 아직 이제 정부가 하자는 게 지금 이상하게 꼴이 나와 있어요. 지금이야. 제가 알기엔 지방면세점 설치 법안이 야당에서 누가 했을 거예요. 야당이 이제 국회의원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게 그 지역 구회들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게 효과는 별로 없는데요. 시내 면세점 무조건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누가 따느냐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재벌 기업이 안 되더라도요. 딴 애가 받아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거보다는 그 좀 확장할 수 있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텔신라라는 데는 제가 또 직접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갑자기 매출 뻥 튀겨서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자주 가보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상담이 안 되는데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만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데 없는데 그 정도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장 확대가 이제 필수적인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인데 지금은 그래서 호텔신라의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는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인데 오늘도 두 개 중에 하나만 먼저 좀 봐야 되겠고요. 하나는 저희가 2부 시간에 특집으로 같이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또 이 친구도 또 웬일이야? 이 친구도 슬쩍 카지노에 발 담그려고 그래. 파라다이스 얘기한다. 발을 이제 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알고 하는 소리 제가 한번 들어보겠어요, 제가.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단독 공개할 정보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오늘 단독 공개하실 게 있나요? 진짜. 진짜? 머니투에서 입이 엄청 간지러웠어. 얘기를 안 하고 왔어. 얘기 안 하시고. 왜? 키운 고객이 더욱 소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를 볼 텐데,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오늘 보고서가 두 군데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아침에 이제 제가 이거를 한 거라, 교보증권에서 나왔고, 또 한 군데가 지금 보니까 유안타에서. 유안타! 네, 유안타에서도. 우리 유안타 좋아하지. 이름이 이제 동양에서 유안타. 유안타 거잖아. 안타 쳤다. 그치. 유안타. 키우면 홈런 치는데. 애들은 안타밖에 못 쳐.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네. 레벨 떨어지게 좋아하지, 내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파라다이스인데요. 9월 실적이 일단 실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부패 정책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반부패 정책을 계속 펼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부패 정책을 펼치면서 잡아들인 애들이 누구예요? 보시라이, 저우융캉, 그다음에 이제 장점인 아들도 잡아들이고 성룡 아들도 잡아들이고 성룡이 또 이제 장점인 측과 또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 이런 이슈에 대한 쪽이 대부분 정치적인 그런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반부패 정책에 대한 쪽이 완화되기보다는 현재 장점인에 대한 제거가 홍콩 시위 때문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홍콩 시위가 갑자기 말이 쏙 들어갔죠. 장점인하고 미팅하고 나면 아마 들어갈 겁니다. 미팅했기 때문에 들어갈 겁니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내용이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반부패 정책, 장점인이 살아있는 한 반부패 정책에 대한 그 견제, 지금 이 시진핑의 견제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카오 실적이 4개월 연속 부진하더라. 그 수혜를 누가 받았느냐? 드랍액에 대한 쪽이 증가한 파라다이스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의 증설에 대한 쪽도 있고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마카오를 안 가고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쪽이 지금 중국 내 반부패 정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이어 4분기에 대한 쪽, 요즘 뭐 4분기가 또 여전히 가장 또 이제 특수고 뭐 정부에서 뭐 세일 코리아, 코리아 세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책에 대한 쪽을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서 파라다이스가 지금 위치 정도라면 다시 한번 또 스타트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단독 정보 한번 드릴까요? 단독 정보 하나 주시죠. 이게 주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카오 주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카오도 안 좋았고 다 안 좋았어요.
아니. 왜냐면은 뭐 그 끝까지- 라스베가스 엔주도 안 좋았고. 끝까지 들어봐.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네. 주가 쭉 빠졌어요. 네. 그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 홍콩의 주식도 올랐는데요. 마카오가 이제 그 카지노가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카지노 주식은요. 아까 샌즈 차이나 이런 게 뭐 대표적입니다. 샌즈 차이나가 이제 대표적인 그 마카오 그 카지노 회사인데요. 상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카지노 주식은 다 상해 그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 액체에 거래되기 때문에 후광통에서 후광통이 대부분 이제 상해 쪽이 수혜를 본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카지노 주식은 반대로 상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카오에 있는 주로 이제 홍콩에 관련된 마카오 관련된 카지노 주식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제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또 하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전반적인 수급 상은 좋은데 지금 그 안에선 지금 아까 반부패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갖고 무슨 심각한 말이 되다가 결국 다음 주부터 이번 10월 8일이 오늘이요. 지났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인가 시행된 게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저는 뭐 당연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카오를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가본 걸 얘기 안 하는데 마카오에 가봤던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대명 천지에 말이에요. 플로어에서 있잖아요. 네. 카지노에서 담배를 피게 했었다네 이 사람들이. 담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 흡연율이 20%예요 지금요. 네. 근데 중국 사람 50%인데 남성 뭐 했는지 아직 글로벌리 50%인데 중국 사람 50%인데 담배를 못 피하고 짜증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갖고 담배 때문에 매출을 줄여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담배를 예전부터 그러니까 담배 피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는 안 했어요. VIP로 면 담배 피게 했어요 이번에. 하도 뭐라 그래갖고 VIP도 매고 워낙은 담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사에 그런 게 쓴 애들이 있어요. 홍콩 기사에서.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마카오 갔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담배를 못 피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 주시장에 큰 영향이 없지만 마카오의 지금 가장 핵심은 담배이게 담배이기. 담배는 좀 약하죠? 약한데. 약해. 내가 약한 건 인정해. 독점 치고 약한데. 그렇지만 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1510분 중에 마카오의 담배 금지 들어본 분 몇 분이 계세요? 없어.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아까 방송생에 조금 얘기했어. 하도 말 걸긴 했지만 제대로 제가 처음 했어 지금이요.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 마카오의 핫 이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LG그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못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식부터 종목을 잠깐 간단히 보고요. 오늘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의 같은 흐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아침부터요. 지금이야 뭐 다들 반등하지만은요. 아침부터 유독 강했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인데요. 오늘 LG디스플레이에 관한 현대증권의 레포트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LG디스플레이를 오늘 선택했냐면요. LG디스플레이도 좀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예. 특히 LG디스플레이는 투자 의견을 조금 내리거나 뭐 내리지 않더라도 목표를 조금 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3분기, 4분기 좋다, 좋은 줄 알아 임마. 그래도 1, 2분기에는 메롱이다.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내년. 그래서 1분기인데요. 일단 3분기와 4분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 현대증권의 시각을 좀 보시면요. 어닝 컨센서스 대비 15% 더 나올 것이다. 3분기가. 그리고 4분기도 지금 어닝 컨센서스보다 10% 더 나온다. 아시잖아요. 이성원 대표 알죠? 우리가 미국은 우리랑 마찬가지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하는 기준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입니까? 10%야, 10%. 10%. 네, 보통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가 10% 이상 더 네. 좋거나 10% 이상 나쁘면 어닝 쇼크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얘네 시각으로 보면은요. 현대증권 기준으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거죠. 그 디스플레이 내 가격이 상당히 견주하게 수급이 괜찮았고요. 이제 뭐야 좀 비싼 것들 있잖아요. 네. 비싸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4분기까지는 더 좋은데 문제는 1분기에서 갈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누가 맞는지는 모르죠. 저는 약간은 긍정적인 포션을 쓰고 있는데요. 얘네가 이제 그 내년에 좋다고 얘기한 논리는 지금 화면 좀 잡아주세요. 같이 읽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요, 그 비수기 실적 중에 연착륙 가능성 전망이라고 쭉 나오는데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에서 제가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당사는 예상되는 거 등등등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밑에 보면 쫙 나옵니다. 내년 1분기에도 나오죠. 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밑에 보면 내년 1분기에도 실적이 연착륙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자기네 쓰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근데 그 이유를 뭐냐면 10월 현재 글로벌 패널 제거 수준과 TV 패널의 수요 강도를 고려할 때 1분기에도 패널 수급이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가 판단하기는 수요 강도가 볼 때 내년에도 안정적일 것이다. 이건 이 친구 얘기입니다. 이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부각된 글로벌 패널 시장의 비수기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의 것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가 이 친구의 논리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답은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똑같이 보고 있는데 내년 1분기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실적이 좋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요. 50인치 이상의 대형 패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격이 조금 좀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플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6, 워치 이런 것들인데 또 하나가 이제 이번 10월 16일, 17일 발표될 거로 예상하면 아이패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늘 얘네들의 인식을 그렇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얘기하면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그건 LG 디스플레이 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네가 삼성전자와 분명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글이면 구글 형님, 슈미트 형님, 예? 애플이면 애플을, 팀쿡스 형님, 네. 이런 사람들과 형제의 관계를 많이 돈독하게 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에서 최고다. 뭐 최고라기 모르지만 삼성보다는 콜라보레이션에 앞서 나가고 있다. 예. 그것이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 브랜드 갖고 와야 되냐, OS를 자기가 갖고 와야 되냐 얘기야. 근데 OS는 여기가 갖고 가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갖고 가냐면 스마트 TV OS를 좀 갖고 갑니다. 네. 근데 스마트 TV는 뭐 큰 재미를 못 보는 걸 다들 아실 테니까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그런 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 시장, 자동차에 대해 LCD 그런 시장들 그리고 이승원 대표도 어저께 얘기했던 웨어러블 기기의 그 수요 확대, 뭐 그것도 반론도 많이 있지만은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에서 양쪽의 의견 된다 안 된다 해서 저는 된다 한 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된다 한 표를 주고 있는데 자기 어떻게 봐요? 저도 LG 디스플레이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근데 다만 이제 그 반대적인 논리는 뭐냐면 이제 그 리스토킹 그 뭐냐면 이제 재고를 갖다가 그동안에 패널에 대한 가격을 올렸던 것이 재고를 갖다가 이제 다시 채워넣는 과정 속에서 좀 일어났다. 이게 끝났기 때문에 비수기와 함께 더불어서 패널 가격이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 라는 쪽 논리.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뭐 어느 쪽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50인치 이상에 대한 패널 수요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팔리는 TV 쪽도 보게 되면은 50인치 쪽에 대한 그 수요가 많다라는 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판매로 이어질 것이냐. 네,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다른 얘기죠.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대형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존재했다가 그것이 지금 사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과연 판매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쪽이 이번 그 세일 그 시즌 때 어떻게 이제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쪽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워치에 대한 쪽이 애플워치. 애플워치죠. 네, 애플워치가 이제 얼마큼 잘 팔리느냐. 요것 또한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자. 그래서 애플워치는 뭐 애플을 좋아하는 애들 위주로 그래도 한 30-40% 사겠다니까 그 안에서 노는 거겠고요. 애플워치도 애플워치지만 수많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이제 많이 나올 거다는 얘기하고 있죠. $350에서 뭐 $1,000 넘는데요. 전 늘 말씀드리면 전 살 거거든요. 예? 기본형보다는 500-600불짜리 하나 살 것 같아요. 저는 살까 말까 돈이 없는데 분명히 얘기했어. 처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탁 보면서 우리 와이프가
당신 하나 사줄게 얘기했어. 네. 우리 마나님이. 네. 그러니까 난 사는 거야. 그래서 난 살 거거든요. 전 살 거거든요. 네. 근데 500불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건데 100불짜리 사는 사람도 있으란 얘기죠. 그쵸. 왜냐면 딱 보면 일부에서 이제 원형이 아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 안 될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시계를 안 차던 사람이 다시 찰 거야.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시계를 찰 마음이 있거든요. 다시요. 그래서 그렇게 모셔야 돼요. 그때 디스플레이 저는 그래요. 디스플레이의 쓰임새가 많아진다. 그거가 이제 단점이죠. 예전만 하더라도 뭐예요? 디스플레이는 테레비 아니면 노트북이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스마트폰은 아이패드 있지만 그전에는 테레비랑 노트북밖에 없었잖아요. 모니터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가 생기고. 애플워치를 쓰면은 아이폰을 쓰셔야 될 텐데 불편할 텐데. 왜 불편해요? 아이폰 살 거라니까요? 아이폰도 사시고. 아이폰 6 플러스 사야죠. 예. 남은 지금 당장 사올 수 있는데요. 이석준 대표가 지금 캐나다 현지에 출장 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통화해요. 6 플러스에 바로 사라고. 없잖아, 근데. 없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2개 샀는데 하나 달라니까 하나는 와이프 거라서 안 된다잖아. 예. 그것도 누가 샀냐 그랬더니 결제를 와이프가 했대. 그래서 뺏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근데 정 안 되면 5라도 사면 돼요. 5부터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면 되죠. 5부터. 아니면 중고라도 사야죠, 전. 5에. 6를 사시면 되지 왜 5를 사요? 저는 겸손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사죠. 네. 그래서 전 6 플러스 오면 팔려고 그랬죠. 쓰 써보다가 팔려고 그랬죠. 팔아도 한 30만 원 남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저는 꼽표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꼽표나 이성훈 대표가 꼽표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주식은 늘 그렇지만 형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까지 모처럼 의견이 좀 같은 의견이 나는데요. 떨어지면 이제 욕은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이성훈 대표 욕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썰전인데요. 종목 썰전도 실제로 보면 레포트에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냥 그 LG그룹이 이어서 가보죠. 네, LG로 특집으로. 오늘 보면 LG전자가 아침부터 난리 났어요. 뭐 뒤에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데요. 이거 사실은 이거가 먼지투의 기사가 불을 질렀어요. LG는 다르다. 그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링크 잡아놨는데. 네. 네, 보여주세요. 이게 보면은요. 하도 쓰다 보니까요. 제목은 좀 섹시하게 잡았는데요. 이게 보면 증권사 애들이 많이 걷다 달라붙었어요. 보면서 똑같은 비슷한데 LG가 수익 예상보다 더 나오고 아니면 최소한 안 나오더라도 조금 늘어나지만 삼성전자는 절반 떨어졌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L전자는 플러스 났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요. 요거 연동 시스템 만든 사람은 좀 혼나야겠네. LG전자, LG 뭐 도배하는데 LG 광고 들어온 거는 잘했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왜 나오나? 전화 좀 해봐. 네네. 전화 좀 해봐. 그거 누구 좀 혼내야지. 그런 애들. 누구지? 모르죠. 뭐 IT 팀이겠죠, 그거. 네. 자기 후배 같은 사람들. 네. 제 후배 같은 애는 저런 짓을 안 하죠, 지금.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LG는? 아니, 그거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났는데, 자기네들은 스마트폰 또 G3 또 울고먹는 얘기 나오면서, L전자는 계속 마이너스가 아니라 조금 좋아지고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내가 평가를 해달라고. 이건 좀 오바인데? 오바? 이거 오바.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좋겠죠. 근데 지금 LG전자가 빠진 거는 이제 앞으로 G3가 더 팔릴 거냐. 근데 그렇게 좋았는데 또 불구하고 5%를 못 넘겼다는 거. 또 LG전자 또 반박합니다. 아직까지 이 판매국에 대한 확대가 별로 없었다. 근데 글로벌 점유율 5%를 일단 G3가 나오고 나서도 못 넘겼다라는 거 3분기에.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5%의 벽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애플하고 아이폰 6하고 이제 갤럭시 노트 4 중에 뭘 살까? 이걸 고민하시지. 또 지난번에 했잖아. 네, K6를 살까? 이거 별로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LG가 여기서 더 팔려면 답은 하나죠. 지금 보조금 매우 조금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그러니까 출고 가격을 낮추면 돼요. 출고 가격을 뭐 40만 원대 이렇게 낮추면 LG가 잘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선택 기준이 그 애플이 없고 삼성이 없었을 때는 G3가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그 큰 형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LG는 약간 좀 찌그러져 있는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리고 G4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백기를 4분기에 어떻게 메꿀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 대표가 네. 처음에 작년부터죠. G2 나왔어 이거 괜찮다. 네. G3 좋을 것 같다. 팔릴 거다 많이 팔렸는데 네. 결국은 많이 팔렸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많이 팔렸어요. 주가도 뭐 예. 괜찮았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어지려고 그러면 계속 풍성한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갤럭시는 갤럭시가 널려 있다 세상에. 자기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잖아요. 애플은 단순한데 널려 있다는 얘기하고. 근데 LG는 별로 아직 그게 널려 있지 않은 거죠. 물론 뭐 G3 비트 이런 거 요즘 히트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름이요. 그런 거 있지만 그게 삼성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문제는 아까 큰 형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뭐 네. 저 자신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게 문제가 저는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L전자는 저는 두 개를 보면 삼성이냐 LG를 보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L전자가 낫었다고 보고 있지만 L전자랑 LG 디스플레이 보면 LG 디스플레이를 전 선호하는데 문제는 LG전자만 또렷하게 보면 지금은 그거잖아요. 큰형이 우리 스티브 잡스에서 팀쿡 형이 있고 삼성의 형이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70~80%인데 지금 보면 오늘 어제 뉴스 보면 물론 삼성의 상당히 바이어스 될지 모르지만 단톡법하고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삼성의 점유율 더 올랐다는 거예요. 9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보면 이거죠. 지금은 큰형이 또 생겼네. 큰형이 2명도 버거운데 또 왔어. 그게 누구예요? 샤오미. 레이 형이잖아요. 레이 형. 네. 레이 형. 영어로 레이 준이거든요. 예, 마윈 같이 레이 준이야 이 사람은. 영어로 보면 레이 준인데요. 이 형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6천만 대. 내년에 1억대를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1억대. 뭐 전체 토탈 1억 대잖아요. 1억대를 파는 애가 많아? 1억대 파는 애는 삼성하고 애플밖에 없지. 두 군데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 LG 형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애플은 이제 단일 모델로 1억대를 팔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게 무서운 거지. 샤오미가 모델이 많아요? 샤오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 시리즈 네. 비싼 거 있고요. 요새 미 노트 좀 싼 거 있고요. 그보다 더 아래급 세 급밖에 없어 거기도요. 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거기요. 샤오미라는 애들이요. 1억대를 팔겠다니 그 누구 점유율 뺏기겠어. 어정쩡한 것들 날아가는데 말은 했지만 L전자가 지금 점유율 올리는 건 쉽죠. 자기 말한 대로 70만 원, 80만 원 같은 거는 50만 원, 40만 원 내리면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한번 내려봐. 그 다음부터 저가 이미지 박히는 거죠. 한번 내려봐. 지수를 한 번에 그렇게 내려봐요. 그나마 매출이 더블되면 성공했다 그러지. 네. 매출은 10% 들어가고 20% 들어가고 이미지만 갤럭시랑 다르나? 같은 어깨를 못 매들으면 짜증나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L전자는 대결 한번 해볼까? 자기는 L전자랑 삼성전자에선 저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낫죠. 그래요?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요? 난 L전자가 그나마 그 중에서 나 보이는데 저 삼성이 그냥 낫더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좋죠. 근데 L전자랑 디스플레이는 뭐 당연히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전자는 오늘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에서 썼지만 저는 이게 좀 저도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네. 오늘 통신주 좀 보겠는데요. 같이 오늘 LG 시리즈 중에서 LG U 플러스는 어떻게 봐요? 냉정하게. LG U 플러스요? LG U 플러스도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 플러스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들어오게 되면 좀 될 거다. 근데 아이폰 뭐 사용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좀 기대감에 대한 쪽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마케팅을 해왔어요. 젊으신 분. 네, 젊은 친구. 우리 이승원 대표가 젊어갖고 LG 플러스 고객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써보니까 제가 이제 3사 통신사 저도 이제 그 1996년도 그때부터 이제 썼는데 핸드폰을. 근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LG U 플러스 이번에 처음 써봤어요. 근데 불편하다. 라는 거.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제일 불편한 게 일단 와이파이가 여기저기서 잘 안 터진다라는 게 제일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적다라는 거죠. 그게 적다라는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통화 품질에 대한 쪽도 처음엔 좀 불만이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쪽은 익숙해지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KT나 SKT에 비해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통법 시행 이후
그 할인 보조금에 대한 쪽을 많이 줘서 끌어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은 LG U+에서는 적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LG U+는 그러니까 점유율은 대부분 거기에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이제 ASP가 늘어나느냐고. 5대 3대 2 뭐 이거 아직 네, 그거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ASP가 증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쪽에서 그게 약하다. 왜냐면은 ASP가 이미 증가됐어요. LG U+ 고객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꿀 사람들은 대부분 바꿨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ASP 증가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그 LG U+,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하려다 말았던 게 SKT가 SKC 시니어라고 해갖고 그건 오늘날에 했지. 로엔 시니어. 그래서 이제 무료 음악 해주고 있거든요. KT도 KT 뮤직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마 이게 라디오 서비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라디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 KT도 끼고 있고 얘도 끼고 있는데 LG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통신을 선택해야 된다라면 여전히 뭐 SK텔레콤과 KT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의견 드리겠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주가 된다는 생각. 네. 기본적으로요. 통신이 엄청 된다. 그러니까 통신주 되는 것은 누구 덕분에 되느냐? 누구 덕분에 되느냐? 여야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의 정부 때문에 됐죠. 왜? 단톡방을 만들어놨더니요. 표현대로요. 전 국민의 호갱화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약간 당황하셨어요.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요. 값을 낮춰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노트4가 지금 10만 원 보조금 주고 뭐 이런 거 뭐 나섰잖아요. 짜증난 거.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돼갖고 또 냈어요. 네. 우리 요번에 보조금 올렸습니다 하고 슬쩍 냈어.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4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받은 게 3만 5천 원. 얘다 더 먹어라 준 거지. 딴 데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다 똑같이 3, 4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지금요. 예.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 주고 눈치 하냐고 한 두세 달 동안 대란이 없었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헛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요. 왜냐면 왔다 주고 뺏고 하면서 광고비 한통 엄청 많이 했는데 서로 안 한 거죠. 누가 뭐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세이브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3주, 4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주 동안은 주는 게 없어요. 준다했다고 내 고객 빠져나가는 건 아니란 얘기지. 빠져나간 거 들어오고 그거 비싼 수준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마케팅 비용은 감소는 분명하죠. 근데 얼마까지 이어질지 모르죠. 네, 얼마까지 이어질지 모르죠. 마케팅 비용의 감소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 통신주는 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언제 되냐 그러면 아이폰 6 나올 때 또 한번 대란까지 아니겠지만 좀 본격적으로 쏘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 많이 주면 또 실적 그만큼 줄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시기적인 특성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LG U+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똑같습니다. SK텔레콤 1등이에요. 저 탑핑인데 단기적으로 아이폰 6 나올 때까지는요. LG U+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아이폰 6 고객이면 LG U+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SKT에서 하지.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고 네. 자기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꼭 LG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 LG를 꼭. 네, 그런 사람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번호 이동할 때 왜 번호 이동을 하냐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번호 이동 큰 차이가 없다지만 10,000원만 싸게 해준다 20,000원이면 저희 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죠. LG U+ 입장에서는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했죠. 결합으로 많이 묶어놓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모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애 중에 한 명 또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 아빠가 야 갤럭시 사 임마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이폰 쓸 거예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걔 한 명 때문에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큰 약점이 있는 게 하나 분명히 있고요. 또 LG 플러스가 말을 못해서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외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LG가 그게 없잖아요. 저거 없잖아요. 네. 저거 3G가 없잖아요. 네, 3G가. 3G가 없잖아요. 3G 없다는 거가요. 외국에 로밍할 때 상당히 약점이 되는 게 많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KT나 SK텔레콤보다 LG 쪽은 그게 항상 그걸 외국 자기들 하는 사람은 그걸 때문에 KT나 SK텔레콤 쓴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폰을 사는 순간 해결이 다 돼요.
문제냐면 아이폰은 그걸 다 커버하거든요. 세상 웬만한 3G나 LTE를 다 포함하거든요. 그 폰 있으면 로밍 당연히 되고요. 그래갖고 SIM카드 막 바꿔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큰 겁니다. 걔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절대수가 많냐 그러면 절대수 많지 않죠. 절대 비중 크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 뉴스 모멘텀. 단기적으로 아이폰 이슈는 딴 거보다 훨씬 얘네가 크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도 못하는 애가 10명이라도 더 들어오고 100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폰 신규 고객이 똑같죠. 다만 신규 고객이 100이라는 거가 있다 그러면 똑같죠. 50은 SK를 할 거고 SK하고 KT는 그러니까 6대4 정도 나눴으면 5대3 대2가 일로 온다는 얘기죠. 당연히 오잖아요. 그 점유율 맞고 오잖아요. 거기다가 결합 상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LG 플러스가 아이폰과 관련된 결합 상품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수익이 얼마나 좋아지냐. 수익이 뭐 좋아지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다만 단기적으로 뉴스 모멘텀은 저는 있다는 건 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단기적인 그런 뭐 11월이 됐건 12월 날 그거 딱 판매하는 시점까지겠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저는 LG 플러스를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하나만 더 보죠. 지금 보면은요, 참 세상이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줄이나 이런 것들이요. 네. 확 올라갔다 어저께 다 쉬었잖아요, 이것들이요. 네. 다 쉬었잖아요.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원익 IPS. 원익이랑 SFP가 고점 뚫고 가고 있잖아요. 예. 역시 필요로 하는 형제. 네, 필요로 하는 형제 있죠. 필요로 하는 형제.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승원 대표 특징 좀 몇 개 좀 봐주세요. 시장 특징주를 보게 되면 네. 일단 오늘 조선주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반등 나오고 있는데 뭐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런 쪽에 대한 그 인식은 형성이 되고 있으나 이것이 이제 모멘텀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봤던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게 유럽 시장이 여전히 안 좋다란 유럽 시장에 대한 경기가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경기가 지난 2분기 때처럼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가 이제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런 대형 섹터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설비 자산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쪽이 강하게 올라갈 만한 쪽에 대한 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배당주, 아까 뭐 한국전력 룸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 얘기는 곧 뭐하고 똑같냐면은 아모레가 룸이 더 많이 남아있다. 뭐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가 지금은 조정받고 있지만 룸이 더 남아있다. 이런 것과 좀 맥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소년 프로님이 이제 LG도 로밍 잘 되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더 잘 되진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LG가 어떤 아이폰에 품으면서 다른데 두 회사보다 훨씬 얘기가 효과가 크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아셨죠? 네. 미소년 프로님. 자, 그리고 어저께 저랑 약속하신 분? 누구죠? 대연에 가서 옷 구경하는 분 어디 까먹었네? 네. 여기 아이디 쓰시면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어. 네. 여기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주말에요. 내일 조는 날 전 롯데백화점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 대연 옷 구경하러요. 시간 나시면 하여튼 옷 구경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